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속지는 마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의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걱정만 많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가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게리 비숍의 저서 시작의 기술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더 잘게 쪼개어서 따끔한 말 대신 보다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좋은 소식과 긍정적 자기 대화가 기분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자신감을 높이며 심지어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주 다뤄지고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력, 부단함, 이 두 키워드에 관하여 완벽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삶을 바꾼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을 찌르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럼에도 내가 쓰는 단어, 언어의 종류를 의식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당신이 지금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더 참아낼 수 있고 얼마나 더 바꾸고 싶은가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기억할 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여러분의 태도라는 겁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잘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자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나요? 아닐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의지가 있나요? 아닐 거예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지속되지 않을 관계를 참고 견딜 의지가 있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의지가 없을 겁니다. 꼭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어도 결의와 다짐에 불은 붙습니다. 무언가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은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말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나는 의지가 없어 라고 선언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단,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도 함께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되게 갖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 근사한 자동차를 봤을 때 나는 왜 저걸 가질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가서 얻어내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전략을 짜고 현실을 상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하면 됩니다. 더 이상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나 원망, 후회로 가득 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시나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10분 또는 내일, 다음 달로 미룬다면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대로 사는 게 그런 대로 참을 만한 거예요. 그런 대로 살 만한 거예요. 시작을 하고 끝맺음을 도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 파고들어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의지가 더 강했던 거죠. 냉정한 현실이지만 마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게으르고 작심삼일인 게 아니라 그런대로 그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이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성격상 결함의 희생자로 만드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가족, 환경, 자기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삶이 꽤나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나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작심삼일이나 의지박약이라는 단어를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그냥 틈틈이 물어보세요. 나는 의지가 있는가? 말이죠. 어쩌면 당신은 매일 이기고 있다. 저는 동료들과 게임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기는 DNA다. 이 마술 같은 말로 처음 하는 종목임에도 친구를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DNA 연구과학자로 유명한 브루스 립튼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면서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날 할 일을 하는 것 등 대부분 여러분은 자동 주행 모드일
이유일 거예요. 게리 비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기는 영역, 이기는 세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당신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치자. 그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계획과 전략, 생각이 그 영역의 일부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월 500만 원을 버는 게 2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반드시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영역이든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꾸준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주행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리 비숍은 본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부모가 자신을 잘못 길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잘못 키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이다. 과거의 잘못된 교육 방식,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신이 어른이 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편리하게도 이런 말들은 그 자신이 머저리처럼 굴 때 손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보세요. 방금 이 사람은 증명했고 이기고 있습니다. 뭐가 좀 보이시나요? 이를 미루거나 꾸물거린다면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증명하려 합니다. 이 또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 당신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이기면서요. 훌륭한 부모 아래에서 자랐는데도 도무지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라면서 보았던 그 모범적인 모습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감들을 며칠이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접시, 컵, 수저까지 몽땅 쓰고 플라스틱 통에 조리용 나무 주걱으로 떠먹는 창의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정해놓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실제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받을 자격 없고 게으르며 늘 뚱뚱하고 늘 돈 한 푼 없을 거라는 걸 증명하기로 작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증명하며 이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과거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 등은 불현듯 무의식에 파고들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겁니다. 여기엔 장사가 없어요. 저항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냥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목표와 결과를 제시하세요. 정말 의미 없는 것에서 이기지 마세요. 진짜 이겨야 할 곳에서 증명하고 이겨내세요. 우리는 이기는 DNA를 가졌습니다. 때로 외부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할 거예요. 실패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내 마음의 저항도 이겨야 하는 판국에 남들의 눈길이 여전히 신경 쓰인다면 차라리 원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원한다면 SNS를 끄고 바로 할 일을 하세요. 지금 켜져 있는 TV나 유튜브를 끄고 할 일을 하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외부 저항이 흔들리면 진짜 파도를 마주했을 때 결과는 뻔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고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을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단함입니다. 느낌이 오든 의심하든 걱정에 사로잡히든 상관없습니다. 진정 부단함은 모든 단어를 소비하고 남은 것이 부단함밖에 없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취미로 복싱을 하는데요. 사람이 체력이 바닥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주저앉거나 두 번째 몸이 기억하는 대로만 움직인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해도 피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안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연습한 방법과 무의식에 각인된 자세와 스텝만이 남는 거죠. 이 부단함이란 양팔을 사방으로 휘두르며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부단함은 결연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두통이 심해서 이것을 못했어. 이 드라마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했어. 내일은 친구 생일이라 어려울 것 같아. 잠을 좀 못 잤더니 피곤하다. 내일 해야겠어. 합리적이게 미룬다는 것은 당신이 합리적이게 증명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일을 안 하기 위해 이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단함.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드라마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을 해내는 것, 친구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을 끝내는 것,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낸 것. 부단함이 없는 상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단함이 있는 상태는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못했음을 증명하고 이기지 말고 우리 그냥 이깁시다. 승자는 말이 없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말로 오늘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구독 될까요?